뭐 백허그라든지 뭐 볼을 깨문다든지 진짜 뭐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허벅지를 만진다든지 그런 거는 뭔가 혹시나 그때 어릴 때 생각으로는 혹시나 내가 빌미를 제공한 건 아닐까? 분명 수많은 피해 학생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학교 내에서 입지가 공고히 잘 다져져 있었단 말이에요. 최근 학교에서 이른바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구경도 하고 창문에 붙이기도 하고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 해내고 있다 이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너무 솔직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너무 고마웠고 또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었어요. 폭력 가해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징계하라. 그때는 뭐 선택이나 그런 거보다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뭐 친척도 아니고 하다못해 저희 친구 부모님도 아니고 근데 저희에게서 본인들의 자식들을 봐주시고 또 본인들의 어린 시절을 보시면서 저희를 지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통해 열린 유일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3년 전 서울 용화여고 사건 가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실 딱 그 1심 선고 받고 나서는 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좀 많이 막 와주셨어요. 소회를 얘기하는데 그때는 되게 후련함을 제가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딱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그 시민 모임 분 중 한 분이 쌤 이거 항소할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무조건 할 거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이러면서 제가 너무 빨리 후련함을 느껴버렸네요. 이러면서 이제 항소 가고 나서부터는 사실 피해자들이 그렇게 크게 노력을 들이진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그게 그냥 다행이긴 하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제 받았어요.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로부터 그때부터 다들 똑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아마 그 100여 명의 45명 피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월 5일에 국민신문고 신고랑 기사들이 배포가 됐잖아요. 아침 기사를 재학생들이 그 친구들도 그걸 보고 안 거예요. 졸업생 언니들한테 우리도 공감 표시해주고 응원 차원에서 같이 해주자 이렇게 해서 붙였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얘를 만나서 너 멋있다 이러니까 얘가 야 너도 붙여 이래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그 아래층 3층을 붙였어. 그때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다 창문에 올라가서 창문에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스트잇 막 더 주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너무 솔직히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너무 고마웠고 또 너무 멋있고 감동적이었어요. 혹시나 그냥 저 졸업생들 왜 괜히 우리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입시 방해되게 왜 저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걱정도 했는데 막 포스트잇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너무 되게 슬프면서도 기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여전히 학교에서 그런 성폭력이 이렇게 만연하다는 표식이니까 처음엔 진짜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오픈 카카오톡방이 만들어진 지 막 1000여 명이 넘게 들어와서 막 다 저도 이런 일 있었고 모두 있었고 막 엄청 산발적으로 다 막 엄청 말을 많이 하고 응답 수도 당연히 점점점 늘어나서 막 300명 넘게까지 이제 갔었고 아무래도 진짜 특히 지역사회 주민분들은 다들 모르는 분이 없었죠. 용화여고 그 스쿨미투를.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이라는 단체가 생겨서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선택이나 그런 거보다는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구성원들이 정말 다양했던 것 같아요. 20대 분도 계셨고 60대 분도 계셨고 당시 용화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도 있었고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해보지를 않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또 문구 수정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막 방송사 기자분들이 엄청 오셨어요.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는구나. 관심이 많이 기울여주는 것에 고맙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간 발표 전에 이번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용화여고 선생님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교감 선생님이 사과를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맨날 그 교감 선생님이 그 상황 같은 거 공유를 해주고 뭐 사과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주에 학생회에서도 그 공청회라고 막 학생들 모아놓고 막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약간 얘기 나누는 자리도 만들긴 했었거든요. 결론이 그냥 학교를 일단 믿고 교육청 믿고 기다려보자.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니까 당장 이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진짜 학생들한테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피해 당사자들한테 의지해서 이제 수사기관이나 교육청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이제 신고한 입장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입장인데 저희가 그 해결을 위해서 이제 그 학생들끼리도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피해자들이 피해도 당하고 그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피해자들이 했어요. 교육 당국이나 사법 당국은 뒤로 빠져 있었어요. 이번에 그 1심 선고 난 재판에서의 피고인 말고도 그 당시 가해교사로 지목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진술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건데 학생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고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은 또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런 법적인 문제라든지 하는 거에 참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해서 이거 안 돼, 이거 진술해야 돼 하고 막 계속해서 권면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저도 사실 해봤으니까 어려운 작업인 걸 알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이 부담이 되고. 교육청에서 징계 공고를 내릴 거니까 그걸 기다리는 그 과정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특별 감사도 막 실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발표가 한 6월 정도에 징계 공고가 학교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때까지 사학에서 그 교육청의 징계를 그대로 받은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학교에 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다가 우리 노원 구민들한테 좀 더 알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그냥 딱딱한 집회보다는 문화제 형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알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노원의 롯데백화점 그죠 사거리인데 그 앞에서 해가지고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아직까지 해결 안 됐어? 아직도 진행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되게 많이 공감들을 해주시고 지지들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 그게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진 거죠. 100%. 교육청 권고 자체는 100% 수용된 건 맞아요. 이것만 해도 사실 용화여고 내에서는 엄청난 변화죠. 그렇게 가면서
1학기가 이제 끝났던 거죠. 1학기 끝나고 2학기로 갔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처음에 기사가 막 뜨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언론에서 잠잠하면 사람들이 아 이게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또 징계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이걸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12월 달에 이제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됐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 검찰은 180여 명의 학생들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1차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 가해교사가 교원 소청위에다가 소청을 낸 거예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 파면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때 딱 내가 허탈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았고 그냥 아 내가 덜 열심히 해서 그렇다. 뭔가 내가 더 부담되고 그랬어도 그 친구들한테 더 이제 적극적으로 막 설명도 더 하고 막 직접 만나서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럴 걸 그랬나? 막 내가 괜히 그냥 메신저로만 이렇게 말하고 그랬나? 막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했는데 당시에 재수사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할 때 좀 법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검찰이 한번 그런 결정 내리면 재수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오히려 그게 피해자들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막 이걸 다시 또 가가지고 또 막 진술하고 뭐하고 걔네들 하기 싫어하는데 지금 걔네들 또 언제 모아가지고 또 다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지?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저희끼리도 그냥 얘기를 해봤을 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이게 두고두고 혹시나 후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더 시작을 엄두도 못 낼 만한 일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가보자 이제 해가지고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재판 시작하기 전에 11시 10분에 재판인데 이제 북부 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재판 방청하고 그게 이제 1심의 첫 재판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시작된 재판이 10차까지 갔어요. 사실 기소가 된 거에서 되게 많은 변화를 느낀 게 기소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제서야 이게 우리만의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게 나라의 일로 넘어갔구나. 왜냐면 그제서야 이제 저희가 피해자들을 모으지 않아도 나라에서 약간 강제성까지 띄면서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당신 이거 와야 된다 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게 진짜 우리만의 일이 아니구나. 나라가 같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게 뭔가 확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피해자 측에서는 5명의 그 피해자들이 다 진술을 했어요. 저는 그 재판을 보면서 이분들 참 멋있다. 정말 우리가 피해자다움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당당하게 있었던 거에 대해서. 그리고 판사님이 항상 물어봐요. 피고가 처벌받기를 바라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삼 년 전 서울 용화여고 사건 가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함께 이룬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향후에 우리가 어디까지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막 어디까지 더 신경을 써야 할까? 그리고 앞으로 더 변했으면 좋겠는 지점들은 뭘까, 어디일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왜 이게 3년까지 오게 됐는가? 제가 처음에 변호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이게 2018년도에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에 이 피고를 법정 구속을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안 온다라고 얘기하고, 법정 구속을 시킬 수 있었던 건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는 게 3년 동안이란 2차 피해를 입게 만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는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런 거 하나랑. 이번에 그 1심 선고 난 재판에서의 피고인 말고도 그 당시에 가해교사로 지목된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이 사람은 다시는 교단에 서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용화여고 내 학내징계위원회에서 열린 그냥 뭐 파면이나 해임 이 정도로만 이제 끝나니까, 사실 그분들은 다른 곳에 가서는 다른 어떤 교육기관에서 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은 너무 잘못된 그런 성적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런 거 허용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후련함에서 끝날 게 아니라 20년 넘게 근속을 하시면서 그분으로부터 파생된 피해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자료들을 제가 다시 보고 나니까 이거는 1년 6월도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막 번아웃 오고 했을 때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는 그런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진짜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라는 마음이 다시 생기게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 용화여고 스쿨미투를 통해 열린 유일한 형사재판이 마무리를 짓게 되었다. 학교 현장에 가서 마주한 학생들은 여전히 선생님들의 팔을 붙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교사 A 역시 한풀 꺾인 얼굴로 웃으며 내게 말했다. 그래도 덕분에 학교 현장이 깨끗해졌다고. 그리고 다음에 또 한 번 함께 밥을 먹자고. 그걸로 되었다. 나는 우리의 오늘이 학생과 교사가 멀어지는 일 없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적대시하는 일 없이 학교 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 일조했다고 믿는다. 우리의 용기뿐만이 아닌 좋은 언론인과 한국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단체와의 인연을 통한 기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오늘. 안녕하세요. 은선 PD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나요? 다페피플은 우리와 함께 현실을 마주하고 변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변화를 만드실 분들은 지금 바로 왼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